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여섯 가지, 이걸 여러분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용도 지역에 대해서 보았고요. 그리고 용도지구에 대해서 보겠는데, 이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 이때 도시 군가로 결정해 나가게 되는 용도지구의 종류를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33페이지 이하에 나오죠. 찾았나요? 33페이지 이하에 나오는데, 자, 이때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인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총 몇 개 있는가? 10개가 있다. 10개 명칭이 뭐가 있는가? 이걸 알고 계시는 것이 시험 공부인데요. 약자로 경미고, 방방고시, 취계특, 이 내용은 올해까지만 유효합니다. 내년부터는 이 용도지구의 체계들을 개편해서 지금 개정해가지고 내년 4월 달에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만 이 용도지구가 통용되고요. 내년 약간 명칭이 바뀌어요. 알겠죠? 참고하십시오. 바로 미간주는 없애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미간주는 없애버리고 경관주를 흡수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자, 아무튼 개편을 해서 지금 개정해 놓고 있는데, 올해까지만 이게 유효하니까 참고하십시오. 내년에 이게 안 통해요. 내년에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현장에 나가셨을 때는 공부했던 내용 갖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개정이 됐다 이렇게 일단 알으세요. 올해 시험 공부로 쓰면 이대로 하면 되고요. 10개가 있다. 경미고 방방고시에 취계특 10개가 있다. 명칭 아시는 것도 시험 공부고, 그래 경관지구, 미간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그 다음에 방제지구, 보존지구, 그 다음에 시설보호지구, 그 다음에 취락지구, 개발 촉진지구일까요? 진흥지구일까요? 명칭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개발 촉진지구는 다른 법에 따라 지정하는 그런 지구로서 국토개법령상 용도지구가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 이 10가지를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한다고요?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합니다. 그러면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할 때에 누가 이걸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사하고 그 다음에 대도시장만 할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고, 이 10가지 중 바로 이거 하나만 절대 세분해서 정할 수 없고, 방화지구, 이것은 바로 절대 세분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다 세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10가지 중 이것만, 이 칠학주구가 되게 중요한데, 칠학주구만 바로 특정 지역의 특정 구역에 종속되어 지정된다. 바로 나머지 지구는 필요한 곳에다 독립적 독자로 아무데다 지정할 수 있는 것이지 종속되어 지정되지는 않는다. 그래, 10개 중 뭐만 종속되어 지정된다고요? 칠학주. 그러면 종속하여 지정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약자로 노, 관, 농, 자, 개, 도,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 녹지적하고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자연보존지역, 그리고 개발장벽, 도시자연 공간의 불악을 합니다. 그걸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칠학주구는 여기에다 지정하게 되면 그걸 무슨 칠학주로 할까요? 자연칠학주로 합니다. 그래, 자연칠학주구는 바로 이 4가지 장소에 따라만 종속되어 지정되는 것이고, 이 국토개법에 따라 개발 장구에 따라 정한 것을 뭐라고 할까요? 집단 칠학주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칠학주고 바로 개발 장구에 따라만 정할 수 있는 용도, 이런 다른 용도주는 아무데다 팍팍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단 칠학주라는 것은 오직 개발 장구에 따라만 정할 수 있다.
다른 때는 지정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다도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도시장 공에다 지정할 때는 국토개법령에 따라 지정을 하게 되는 거 아니고 이 장소에서 특별히 정하는 특별법으로서 도시공헌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여기다도 지정하게 되는데 이걸 역시 집단 취락주를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시험범에서 벗어나니까 몰라도 돼요. 그래 국토개법령상 이 개발 장소에다만 지정을 할 수 있고 다른 데는 절대 지정할 수 없는 지구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집단 취락주다 이렇게 알아시고 이 자연 취락주는 이 네 가지 장소에다만 지정하지 주거적에다도 정한 거 아니다. 상업적에다도 정한 거 아니다. 공업적에다도 정한 거 아니다. 노, 관, 농, 자, 에한테만 취락 정비차 증을 하게 되고 이 자연 취락주 간에서의 행위자 여기 봐봐요. 자연 취락주 간에서의 행위자 건축 행위자는 국토개법령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그래 이 대통령이 시행령에 하면 자연 취락주는 4층에밖에 못 진다. 5층 이상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 집단 취락주 안에서 행위자는 바로 무슨 법에 따라 적용받는가? 개특법령. 무슨 법령? 개특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련 특별조치법에 따라 바로 행위자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10개 용도주가 관련해서 10개 용도주가 관련해서 자, 이 아까 뭐만 절대 세 번 정할 수 없다고 그랬나요? 방하주구만. 그런데 이 9개 이제 남았죠. 9개 중 이거 빼고 특정 용도 제한주구 빼고 8개는 국토개법률 시행령인 대통령을 통해서 세분이 가능토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특정 용도 제한주구는 바로 조례로 시도 조례로 아니면 대도시 조례로 도시군객조로 이건 세분 지정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이때 조례로 새롭게 여기 봐봐요. 조례로 새롭게 이름을 명명해서 새로이 신설 지정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신설 지정할 수 있다 그래요. 자 여기 봐봐요. 그래 지금 10개의 용도지구는 국토계획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토개법률 시행령이 대통령령에 하면 세분되어 수 있는 것이 8개 있다고 그랬죠. 그래 경관주는 자연 경관주고 수변 경관주고 시가지 경관을 세분된다 이 명칭 아셔야 되고요. 미관주는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미관주로 세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고도주는 최고 고도주가하고 최저 고도주 두 가로 세분할 수 있다. 방제주는 자연 방제 주가하고 시가지 방제로 세분할 수 있다. 보존주구는 바로 역사문화 환경 보존주구.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보존주구. 그 다음에 생태계 보존주구 3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설 보존은 4가지. 바로 학교시설 보주구, 항만시설 보주구, 공항시설 보주구, 공용시설 보주가 있다. 4가지. 취락주는 2가지 있었죠. 자연 취락주하고 뭐 집단 취락주고. 그 다음에 개발증주 5개가 있습니다. 주거 개발증주고, 산업유통 개발증주고, 그 다음 뭐가 있나요? 관광 휴양 개발증주고, 그 다음에 복합 개발증주고, 그 다음 뭐가 있나요? 특정 개발증주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 특정 용도 제한주구는요 바로 조례로 특강 자 이 시도의 조례로 대도시 조례로 추가로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세분 신설 지정할 수 있다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세분 신설 지정할 수 있다 그래. 여기 봐봐요. 또 이 조례로 추가로 세분할 수 있는 게 있어. 경미 이 경관주는 대통령에서 이렇게 3가지 미관주도 3가지로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이것도 시도의사가 대도시장이 지기 동네에서 시도사 대도시장이 자기 지역에서 시도 대도시 도시
군 계획 조례를 통해서 추가로 세분해 가지고 세분해서 신설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래 조례로 추가 세분 신설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경미 2가지가 있고 추가란 말 안 쓰고 그냥 세분 신설 지정할 수 있는 것은 특이 있다. 그래서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총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경미 특. 뭐요? 경미 특. 경미 특. 이렇게 기하시고 이와 같이 보세요. 아까 용도 지역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용도 지역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의 것은 법적으로 신설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마는 용도지구 3개는 경미특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 외의 것으로서 새로이 신설 지정할 수가 있다. 3가지는 경미특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신설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근데 용도지역은 신설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용도구역도 신설 지정할 수 없다. 뭐만 신설 지정할 수 있는가? 용도지구 3가지만. 경미 특만. 중요하니까 잘 이해해 두시고. 알겠죠? 이때 신설 지정하게 될 때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 용도구역의 행위자를 완화한 것은 신설할 수 없습니다. 강화한 것은 신설할 수 있지만 완화한 것은 신설 지정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는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이 있을 거요? 있죠. 33페이지 일단 위에 1번, 2번 읽어보시고 2번에 나오죠? 2번 찾나요? 용도지구 추가 지정 변경 그 말 나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리고 일단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넘어가서 보시면 용도지구 명칭들 쫙 나오고요. 그 명칭들 세분의 명칭들 꼭 기하시고요. 그래 이때 이 용도지구와 관련해서 지정 목적들을 좀 여러분은 좀 체크할 게 있는데 중심지 미관지구 지정 목적하고 역사문화 미관지구 지정 목적 꼭 읽어두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방제지구 2가지 자연하고 시가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역사문화 환경 보존축하고 중요시설 보존 지정 목적 그 다음에 공용시설 보호지구의 지정 목적 그리고 자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특정용도 제한지구 지정 목적 꼭 읽어두셔야 돼요. 안 읽어봐도 되겠죠?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넘어오셔서 용도지구별로 이제 행위자의 형식 이렇게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용도지구별로 행위자가 가지는데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자 아까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함받았다 그랬죠? 대통령이 다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용도지구는 대통령에서 다 정하고 있는 게 아니다. 바로 지구별로 상이하다. 그리고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자를 위반한다든가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자를 위반하면 똑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자 우리 뒤에 벌칙이 나오는데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자를 위반하면 몇 년 몇 천이다고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하니까 거기도 써놨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받으시고 먼저 이 경관지구 여러분이 경관쪽에 있는 땅을 만났다 그러면 여기다는 뭘 건축해서는 안 되는가 이거 알고 싶으면 뭘 봐야 되냐? 조례 도시 군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조례가 정한 대로 시켜야 된다. 찾나요? 미관지구도 조례 고도주가 아주 중요하다. 고도주는 도시 군관리계획 도시 군계획조례가 아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방하지구도 조례 방제지구도 조례 보존지구도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만 건축할 수 있다. 이거는 시설 보호지구 중 학교 항만 공용은 조례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공항시설 보호지구 이게 개정됐죠? 공항시설 보호지 않아서 건축자는 뭐예요?
공항시설법 이걸 개정해서 써놨을 거요.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취락주거 중에 아까 했습니다. 취락주거는 자연취락주는 국토개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몇 층이야 맞아라? 4층이야. 집단취락주는 무슨 법? 기획특법령. 보고 계신가요? 그 다음에 개발진흥주거. 개발진흥주거의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만들어졌다면 그 계획에 위반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바로 그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것만 건축할 수 있다. 이 정도를 봐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도주거 중요하다. 집단취락주거, 자연취락주거 중요하다. 공항시설 보호주거의 건축 제한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구는 그 정도 보시고 이왕에 또 본인 매체 앞으로 오셔가지고요. 24페이지 한번 볼까요? 24페이지 보시면은 이 용도지구 있지 않습니까? 용도지구는 용도지구 간에 중복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1. 있다. 2. 없다. 있다 없다. 그래. 용도지구는 용도지구 간에 언제든지 중복정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예컨대 이 땅에다가 미간지구다라고 칭해놨는데 그 미간지구이지만 여기다 경관지구다라고 중복정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알겠죠? 용도지구는 언제든지 서로 간에 중복정할 수 있다. 이건 기본이에요. 아까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 근데 용도 봐보세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용도지역을 쭉 봤는데 용도지역 지정이 되어 있다. 그 용도지역 위에다가 용도지구를 중복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언제든지 중복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도 언제든지 중복정할 수 있어요. 그래. 지역과 지구, 지역과 구역 언제든지 중복정할 수 있다. 그리고 용도지구 안에도 언제든지 중복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중복정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해돼요? 다시 한번 용도지역은 용도지역 간에 서로 중복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용도지구는 용도지구 안에 서로 중복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용도지역과 용도구역도 중첩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그리고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같은 장소에 중첩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훌륭하겠습니다. 시험 공부로서. 자, 용도지구를 이렇게 해서 정리해보고 다시 자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으로서 자 개발 제한구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그 다음에 바로 수산장 보호구역, 그 다음에 도시 자연 공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다 무슨 구역을 결정한다고요?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한다. 이것들을 용도구역이라 하죠. 뭐라 한다고요?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도 도시, 군구역으로 결정한다. 근데 개발 제한구역, 시가 조정구역, 수산장 보호구역, 도시장 공구역이 용도구역인데 여기에는 이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안 됩니다. 개발 밀도가 용도가 아닙니다. 기반시설 연동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지정은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에 속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용도구역일까 아닐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것의 지정 문제도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구역 중에는 이것도 있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게 올해 시험에 꼭 나올 건데 이것의 지정과 변경도 다 무슨 구역으로 결정하는가?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한다.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요. 바로 이 계획으로 그 행위자를 가하고 있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그래 이 계획도 전국적으로 무슨 구역으로 결정하는가?
도시 군관리, 도시 군관으로 결정고시 하니까 한번 고시되면 이 계획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이 장소에서는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4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그 다음에 5번째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그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발 정비를 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지구 단위 만들어져서 결정 고시되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도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가?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 여기까지가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으로서 바로 하나 또 빠졌네요. 1, 2, 3, 4 3이 빠졌네. 3이 이쪽으로 가고 4가 빠졌네요.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사업은 이 법에서 직접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법률을 도시개발법, 정비법 알죠? 자, 이렇게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을 쭉 보았습니다. 이게 한 문제값이니까 이걸 확대해 가지고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용어의 정의로 다시 들어가겠는데 용어의 정의 몇 페이지로 가느냐? 2페이지로 가서 용어의 정의에서 5번을 보겠습니다. 찾았나요? 지구 단위 계획 뜻 잘 나와요. 지구 단위 계획이란 것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 전부에 따라 수립한다, 일부에 따라 수립한다, 일부. 그래,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 아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시, 특별자치 또 시군 있었는데 여기가 대전광역시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를 이렇게 확대했습니다. 대전광역시 땅이 엄청 넓은데 이게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적인 것만 이 장소 전부에 대하여 지구 단위 계획 하나를 만들 일은 절대 없죠. 그래, 대전광역시 땅 중에서도 일부 땅에다가 이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구역을 정합니다. 그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 하죠. 지구 단위 계획을 이렇게 딱 정했다면 이 장소에 대해 지구 단위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계라는 것은 이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 전부에 따라 하나의 계획을 만들 일 없고 그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이 계획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근데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장소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장소가 주로 개발 예정지인 장소에다 주로 정하는데 근데 이 아까 용도 주고 있었죠. 취락지가 이렇게 정되어 있다. 이렇게 정됐다면 여기다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그래 이렇게 취락지가 이렇게 지정됐다. 여기 대전광역시 행정구역 내에 취락지가 지정돼 있다. 그랬을 때 이 장소 전부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라고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라고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부에다가요? 있죠. 그리고 일부에다가 이 취락지로 정되어 있는 땅 일부에다만 여기다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라고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 나갈 때는 지정할 수 있는 곳에서 전부를 다 지구 단위로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만 지구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정됐다면 그 장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한 개발 정비를 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지구 단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라는 것은 일부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이 정됐다면 그 장소 일부에 따라 만들지 이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적 전부에 따라 만드는 절대 없다. 이게 중요해요. 이해돼요?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 이제 지구 단위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적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장소의 토지용을 합리화, 기능을 증진, 미관 개선, 야원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보다 계획적, 체계적 관리하기 위해서 체계적 계획적으로 군가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무슨 계획의 일종이라고 그랬습니까?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무슨 계획이라고요?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계획들은 다 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여기 나오는 계획은 다 뭐다고요? 구속적 계획이다. 한번 딱 결정고시 되면 구속력이 있어서 그 계획대로만 그 장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겠습니다. 6번에서 알아둘 것은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거.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것은 무슨 장소에서만 만드느냐? 입주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토지용에 제한, 건축물 용도, 건폐 용률 이런 제한의 내용을 상세히 정하기 위해서 이 구역을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 군가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딱 결정고시 되면 구속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이 계획이 딱 결정고시 되면 이 고시된 이 계획대로만 이 장소가 만들어지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무슨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 한번 결정고시 되면 이 계획대로만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국가계획을 보겠습니다. 국가계획은 바로 중앙에 딱 포인트 잡아야 되죠. 지자체가 만든 게 아니고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럼 틀리고 계획 중, 그 다음에 중이제 계획 중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사항이 마지막에 포함된 게 도시군가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만 말한다. 포함된 계획이지 제외된 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꼭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도 모셔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세 가지 알죠? 용도지역은 1차, 용도지구는 2차, 용도구역은 3차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세 가지 모두 다 토지 쓰임새를 규제하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1차로 정한 것이 용도죠. 2차로 정한 것이 뭐다? 용도지구. 3차로 하는 게 용도구역이다. 이렇게 흐름하시고 용도지역은 끝들에 절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다. 두 번째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위에다 중첩 지정해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적의 제한을 뭐뭐 다 해버릴 수가 있다. 강화도 완화도 해나가기 위해서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마지막에 용도구역은 3차적으로 용도지역 위에다 용도지구 위에다 중첩정해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도 완화도 적용해 나가고자 지향한다. 무슨 계로 결정하느냐?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런데 도시군가로 결정할 때 이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는 도시군가로 결정할 때 결정권자가 똑같아요. 국장하고 시도사하고 대도시장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면적과 관계없이 지정과 변경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알겠나요? 국장과 시도사와 대도시장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구역 5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도시군가로 결정할 때는 이 꼬마인 시장소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역별로 결정권자가 상이하다.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 개발 제한구역은 누가 결정합니까? 국장만.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결정합니까? 시도사가 원칙적으로 하죠. 근데 외해주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정할 때는 누가 합니까? 국장이 하죠. 수산자원 보고는 누가 결정합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그 다음에 도시장 공무는 누가 결정합니까? 그렇죠.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입주규제 최소구역 정과 변경,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누구만 결정합니까? 국장만 결정한다. 이게 한 문제감으로 등장하니까 이걸 여러분은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저 뒤에 다 써놨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잘 들어두시고 바로 집에 가서 복습할 때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저 뒤에 나오죠.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이 저 뒤에 36페이지 37페이지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거기 다 나오고 또 앞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에도 다 써놨는데 아무튼 다 써놨으니까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정의를 또 들어가서 보죠. 용어의 정의. 아니면 거기 용도구역 한번 정리하고 올까요? 용도구역 아까 그 36페이지 한번 눈으로 찍고 봅시다. 찾았나요? 본짐에 36페이지 37페이지 보면 용도구역 5개가 종합 정리되어 있죠? 찾았나요? 자, 먼저 결정권자를 정확히 아는 것이 1차적 시험 공부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봐두시고 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그랬습니까?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용도 구역별 지정 목적과 관해서 개발 제한 구역과 시가와 조정 구역 지정 목적을 비교할 것. 개발 제한 구역은 약자로 바로 개확보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고 개확보. 뭐라고? 개확보. 그래 확보라는 것은 뭐냐? 바로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 무질서한 확산 방지. 보가 뭐냐?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한다.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한다. 그럴 때 제한하는 것이 뭐다고요? 개발 제한구역. 그래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민의 제한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제공하고자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든가,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바로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 것이 뭐냐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이다. 이거 하고 보고 계신가요? 시가와 조정구역을 또 비교라고 그랬죠.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계 이렇게 써놔요. 시계 지정 목적 공부할 때 시계.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 하면 뭐가 떠올라야 한다고요? 시계, 손목시 할 때 시계.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입니까? 시가 방지입니까? 시가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 도모, 이게 지정 목적이에요. 그리고 시계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 도모를 위해서 바로 5년 이상 20년을 포함해서 시가와를 유보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정한데, 이때 시가와 유보 기간은 5년 이상 20년을 포함해서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고시해 줍니다. 이때 시가와 유보 기간을 딱 고시했다면 언제 그 구역의 지정을 실효되느냐? 시가와 유보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그 구역의 지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실효된다. 그런데 실효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알겠죠? 잤나요? 자,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과 개발 제한구역 비교 잘 해두셔야 되겠는데,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되었다. 그 안에서 행위자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됐는데 그 법이 개특법령이다.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행위자는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알겠죠? 그쵸? 넘어가서 보면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 39페이지 시험에 나올 걸 써놨습니다. 그래 시가와 조정구역의 건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것들을 정리해놨습니다. 지정권자 원칙 시도사 국가기관 연계서 지정할 때는 국장만 제한다. 보고 계시죠? 지정할 때는 무슨 경우로 결정해서 하는가?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한다.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행위자한이 가해지는데 행위자한에 따른 허가권은 특광특특 시정수이다. 그래 그 건을 위반하면 3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 원상회복 명을 당한다. 행정 대집행 당한다. 그리고 5번 6번을 묶어서 5번과 6번을 묶어서 써봐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행위자 이렇게 써놔요. 5번과 6번을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행위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행위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행위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행위자 썼죠?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행위자 이렇게 썼다면 밑에다 국토계획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했잖아요.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그래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행위자는 무슨 법에서 규정하고 있냐? 국토계획법. 어떻게 규정하냐? 그게 5번과 6번이 그거다 이거죠. 5번 보겠습니다. 5번. 이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되면은 그 안에서 행위장 안에서 자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이 안에서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뜻은 알죠? 이 도시군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세 가지 있잖아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말하는데, 이 시가와 조정구역이 이렇게 지정됐다면 이 안에서의 도시군계획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될까요? 원칙 금지될까요? 원칙 금지된다. 원칙 금지되는데 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어떨 때만 허용되느냐? 이 안에서 공익상 국방상 그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중앙장의 요청이 들어가고 요청받은 국장이 이 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한 사업에 한해서만, 국장이 인정한 사업에 한해서만 외조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때 외조 이렇게 국장 인정해서 할 때에는 허가 받아야 될까? 허가 받을 필요 없을까요? 예?
오, 좋아. 그게 중요해. 허가 별도 받는 거 아니다. 도시군객사업은 절대 허가 받아서 하는 거 아니다. 알아주시고, 이 도시군객사업은 절대 허가상 아니고, 이제 도시군객사업이 아닌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만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국토개법령에 이러이러한 행위만 허가받아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허가받아서 되지 신고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못 받아야 된다고요? 허가. 그중에 이제 시험에 나올 것만 딱 출연하는데 이 안에서 주택의 문제, 주택은 신축은 절대 금지. 이건 뭐 허가사항도 아니고 절대 금지.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 소유자가 불편해 좀 평수를 넓힌다. 이걸 정출하는데 기존 면적의 그 연면적, 기존 면적을 합해서 최대 10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만 가능하다. 증축할 때 신고가 할까요? 허가받아야 할까요? 허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주택이 있는 그 대지 안에서 부속 건축물은 화장실 짓는다. 이것은 신축도 가능해. 부속 건축물은 33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바로 신축도 허가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도시 군객사업이 아닌 공익시설, 공용시설, 공공용 시설을 설치할 때도 못 받아야 되는가? 허가받아야 된다.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정할 당시에 이미 이 안에서 허가 등을 받아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는 기득권을 보호받아서 계속할 수 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고, 신고 조치는 해야 된다. 몇 개월 해야 되냐?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밑에 써놨습니다. 그런 장소가 시가가 조정구에 있고 수산양 보기도 똑같다. 몇 개월에 신고하면 계속할 수 있느냐? 3개월. 여기까지. 그러나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구역, 정비법상 정비관에서의 기득권 보호는 역시 거기서도 허가 등을 받아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로서 그 구역 지정 고시 당시 이미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신고만 하고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신고기한이 30일. 여기 수산양 포기하고 시가와 정은 3개월. 이런 차이점을 밑에다 다 써놨으므로 비교해서 여러분은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이 용도구에서 올해 출제가 유력시 되는 것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알겠나요? 뭐다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권이니까 바로 37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먼저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오직 누구만 결정해서 정할 수 있냐? 국장만 이걸 확인시키고, 국장이 지정할 때는 도, 간, 농자 중 무슨 지역에 따만 정하느냐? 도시가 안 했다만. 그것도 그 지역을 거점적으로 육성해서 도시를 재생화시켜가지고 살려낼 필요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따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비도시에 따라 정할 수 없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재생을 신속화시켜서 살려내자, 이런 취지하에 이게 도입됐습니다. 그래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5가지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5가지가 일단 가장 중요한 시험 공부다. 5가지 중 3번째를 특히 유념하셔야 된다. 그래 도심, 부도심 등 생활권 중심부터 정할 수 있고, 철도역사라든가 그리고 뭐 터미널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좀 정비해서 거점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든가, 몇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한다고요? 3개.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전 결제지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요? 1km 이내를 시급하게 정비해서 살려낼 필요가 있다. 그럴 때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금방 그 3번째 내용은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할 수 있는 장소임과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도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바로 4번째, 도시 및 지구환경정비법상 노불량축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서 주거적, 공업적을 시급하게 정비해서 살려낼 필요가 있다. 그럴 때도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그 특별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 따라 도시 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도 지정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다. 이렇게 좀 짝짓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의 행위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은 무슨 계획을 아까 정한다고 그랬습니까?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해서 고시한다고 그랬죠. 이때
이 구역을 지정하고 평가할 때 이 계획을 만들어서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할 때는 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는가? 도시, 군, 가유로 결정한다. 이게 아주 정리하니까 알아주시고, 이때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만들 때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안에 바로 건축물, 이런 용도의 건축물만 건축도록 하겠다, 건폐율 이런 것들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법률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정을 적용,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을 정해주고요. 보고 계신가요? 강화하는 겁니까? 완화, 폐지입니까? 완화, 폐지. 그만큼 규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완화,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되는데, 입주규제 최소구역이다라고 지정하면은 건축법상 무슨 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간주한가? 특별 건축구역. 특별 건축구역도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 통합, 적용을 해 나갈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입주규제 최소로 지정되면은 그 장소는 건축법상 특별 건축으로 지정된 걸로 간주가 된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라고, A인축법에 보면 손이 있을 겁니다.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국토개법에 따르지 않고는 입주규제 최소구역과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입주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 결정은 오직 무슨 법에 의거해서만 해야 되냐? 국토계획법인 이 법에 따라서만 하지 다른 법을 통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서 보면 이 도시군관리局으로 국장이 이걸 결정해 나갈 때에 협의 걸치고 심의 걸칩니다만은, 이때 협의 요청이 들어가면 관계 행정기관장은 며칠에 회신해서 보내줘야 되는가? 이건 빨리 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10일 이내, 30일까지 안 된다. 30일 안 되고 10일 이내 빨리빨리 회신 답변해줘라. 이렇게 국장님께서 하는 일이고, 거점적으로 신속하게 살려내기 위한 장소니까 30일 안 되고 며칠이라고요? 10일. 회신하면 10일이다. 이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주규제 최소로 지정되면 땅값 올라가요. 그리고 거점적으로 육성이 돼요. 여러 가지 기반세는 깔릴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토지가치 상승분에 해당한 만큼 바로 그 개발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기반서 설치에 따른 부담을 좀 시키기 위해서 돈을 내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손에서 입주규제 최소구역 면적, 이미 국장이 딱 입주규제 최소이다라고 정해놨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하나고 있는 시도사께서 그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좀 변경하려고 그래. 변경했다 포인트 맞죠? 변경. 잘했나요? 변경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시도사. 애당초 딱 입주규제 최소이다라고 결정할 때는 오직 누구만 하는데? 국장만 하는데, 그 지정이 된 상태에서 좀 면적을 10% 범위에서 좀 변경하려고 한다. 그때는 누구도 할 수 있는가? 시도사도 할 수 있다. 이 정도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가봅시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용어의 정의를 또 정리해보죠. 자, 용도 구역까지 정리해봤고, 11번. 자, 기반설이 나오죠. 기반설. 이 기반설은 총 7가지로 대분류해놓고 있다. 교통시설, 그 다음에 공간시설, 그 다음에 유통공업시설,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 그 다음에 뭐 방지시설, 그 다음에 환경시설 쭉 나와있죠. 여기에서 알아둘 것은 환경기초시설 4가지는 꼭 알아주셔야 돼요. 알겠죠? 몇 가지요? 4가지. 그래, 폐차장, 폐기물체설, 하수도, 수질오염 방지시설. 이건 꼭 좀 머리에 써 넣으시고요. 거기 표를 보면요, 11번에 밑줄 친 거 있지 않습니까? 밑줄 치는 것은 법적으로 우리네 땅에다 그걸 설치할 때에 도시군가로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밑줄 치지 않는 것들은 설치할 때 도시군가로 그 위치 면적을 결정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거 써놨을 거요. 밑줄 친 기반서 설치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설치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해되죠? 밑에 써놨잖아요. 자, 그래서 밑줄 친 것들은 설치할 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지만, 밑줄 쳐 놓고 있지 않는 것들은 설치할 때에 그 위치 규모를 미리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도시군관리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 12번. 이렇게 도시군가로 딱 결정된 시설 뭐랍니까? 도시군계획 시설하죠. 13번.
그래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은 무엇을 설치 정비 계획하는 사업입니까? 도시 군계획 시설을. 그 다음에 14번 도시 군계획 사업은 몇 가지를 의미합니까? 세 가지 꼭 알아주시고 16번 과학기술은 기반시설 중 반드시 몇 개 이상과 관련이 있습니까?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치는 시설이라든가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위한 시설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17번 공공시설은 밑줄 친 것만 좀 받으세요.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항만, 공항 이런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넘어가 보세요. 18번 공동은 지하에다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이 정도. 그 다음에 19, 21, 21번은 꼭 시험에 나오죠. 개발 밀도 관리 계획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따라 정한다. 이게 중요해요. 곤란한 지역에 따라 정한 것이 뭐다고요? 개발 밀도 관리다. 기반시설 부담이 아니다. 지정해 놓으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 건폐율이 뭔 된다?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밑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반드시 개발 밀도가 에어져 있다만 정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정하죠. 이때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설치를 필요한 기반시설 뭐가 있느냐? 이게 두 번 나왔다고 그랬죠.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초, 중, 고, 학교지, 대학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시설. 이런 것들로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친 것이 뭐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요. 그래 지정했던 이유는 그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구역에서 우리가 일반 민간이 들어가서 신축 증축하면 돈 내야 된다. 그 돈이 뭐냐?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누가 내는가? 신축 증축하는 자가 내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됐죠? 자, 지금까지 용어의 정의를 정리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여러 가지 행정계획의 체계도 나와 있죠. 그래 행정계획 지금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행정청에서만 수립합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죠. 그것들은 다 토지를 대상으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계획 성도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들은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립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을 법정계획이라 합니다. 그래 밑에 있는 것들은 다 행정계획이다, 토지용계획이다, 법정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는가 법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은 상하 관계가 있어요. 상위 계획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있고 하위 계획으로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수립하게 되는 토지 공간이 넓은 지역일수록 상위 계획, 좁은 공간일수록 하위 계획이 되는데 가장 높은 계획이 뭘까요? 국토 종합 계획이 있어요. 이것은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놓고 있는 그런 계획으로서 전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높은 계획인데 이것은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을까요?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국토기본법. 무슨 법? 국토기본법. 이 정도는 알고 계시고 제일로 높은 계획이다. 최상계획이다. 이보다 더 높은 계획은 없다. 아십시오. 그 다음에 바로 국토종합계획보다 하위계획으로서 국가계획 나오죠. 뭐가 나온다고요? 국가계획. 이 국가계획은 오직 중앙행정기관인 바로 국장이 이런 사람들이 수립을 합니다. 지자체는 절대 수립 못해요. 근데 이 계획은 무슨 법에 나오느냐? 국토계획법에 나와요. 국토의 계획 및 들어가는 법률.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법이죠. 그 다음에 국가계획 밑에 광역 도시계획 나오죠. 광역 도시계획은 반드시 뭐가 지정됐을 때만 수립된다고 했습니까?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은 최소한 몇 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서 수립합니까? 지정합니까? 2개. 이것은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장소에서 수립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 도시별로 만드는 계획이 있죠. 군별로 만드는 계획이 있죠. 그게 뭡니까? 도시군계획이죠. 도시군계획은 다시 두 가지가 있죠. 개별 도시에 대한 군에 대한 종합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 지침을 받아가지고 개별 도시의 군에 있는 땅에 개발할 것, 정비할 것, 보존할 것을 용용용 기사집으로 결정해 나가는 도시군 관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계, 위로 올라가면 올수록 상위계다. 이 표를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은 꿰뚫고 계셔야 됩니다. 이때
이것은 다 무슨 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가? 국토계획법이다. 법의 이치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자 국토종합계획은 이것보다 상위이다. 그래서 광역 도시를 수립하게 될 때는 이 계획과 서로 연계가 되도록 해야 되지 이 계획과 거리가 멀게 수립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서 이 계획을 만들 때는 이 계획은 이 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만약 이 계획의 내용과 이 계획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이걸 우선시한다. 그 다음에 이런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서 이 계획을 만들 때는 상위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만약 이 계획과 이 계획이 다르면 무슨 계획을 우선한다? 국가계획. 그 다음에 이 계획들이 수립된 지역에서 이 계획 만들 때는 이 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만약 서로 다르면 상위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하셔요. 그 다음에 여기 기본, 광역, 종합이 나오면 바로 행정청만 구사하는 행정정책을 담고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비구속적 계획. 관계 행정기관만 구속하고 우리 일반 국민에 아무런 구속력이 없고 우리 땅에 딱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 종합이 보였다. 광역이 보였다. 기본이 보면 무조건 정책계획서예요. 이런 것들은 관계 행정기관만 구성하고 일반 국민에 대해 아무런 구성이 없는 바 이런 계획을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비구속적 계획에 하여 우리 일반 사회의 사익은 침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은 행정쟁송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근데 관리계획 있잖아요. 이 관리계획을 통해서 용용용 기사집을 적법절차를 해서 우리 땅에다 딱 정해버리면 우리는 그 계획의 내용대로 토지 이용에 따른 구속을 당합니다. 우리만 당하느냐? 행정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은 바로 행정기관과 우리 일반 국민을 다 구성하는 구속적 계획이다 그래요. 알겠죠? 구속적 계획인데 이 6가지가 다 구속적 계획인 겁니다. 알겠죠? 관리가 나오면 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바로 저 정비법상 관리처분 계획이 나옵니다. 그것도 구속적 계획. 여기도 관리가 보이죠? 구속적 계획. 자, 이거 봐봐요. 이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대전광역시 있다. 대전광역시의 기본계획은 몇 개 수립되어 있을까요? 대전광역시에 도시군 기본계획 몇 개 수립되어 있을까요? 한 개죠. 이 개별 도시한 종합계획으로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 기본계획이니까 한 개. 근데 대전광역시의 도시군 가격은 몇 개 이미 결정 나 있을까요? 수없이 용용용 기사지가 어마어마하게 결정 나 있을 거 아니에요. 수천 개가 있단 말이에요. 수만 개. 앞으로 수천 개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 관리계획이 기본계획보다 하위계획은 하위계획이지만 그래서 이 관리계획을 만들 때는 상위계획이 수립됐다면 상위계획에 부합되게 만들도록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계획이 설령 상위계획에 부합되지 않게 위반 결정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서 결정 고시 났다면 바로 일단은 유의하게 효력이 발생되어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장이다. 상위계획에 부합되지 않게 위반 결정 고시되다 해서 당형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알아두십시오. 그 내용이 어느 쪽 페이지? 5페이지에 밑줄 끄는 것이 그거니까 그것도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은 바로 6페이지 나오죠. 찾았습니까? 6페이지.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가 나옵니다. 찾았나요? 자, 그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자,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에서 알아둘 것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2명 꼭 알아두시고 국장하고 도의사만 지정한다. 그리고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될 때에는 바로 인접해 있는 2개 이상의 지자체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지정할 수 있는데 만약 일부만 포함해서 지정을 하고자 할 때 그 단위 바로 군 단위로 자른다든가 광역시 내에 군 단위로 자른다든가 광역시 내에 구 단위로 자른다든가 도 산하에 있는 읍면 단위로 잘라가지고 일부를 포함해서 광역 계획권에 편입을 시킬 수가 있다. 밑줄 친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광역계획권 지정은 실효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한번 지정하면 이용원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광역계획권 지정은 광역도시의 내용에 포함된다 안 들어간다? 아니다.
광역 계획권을 지정하고 나서 광역 도시를 수립하니까 광역 도시계획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 계획권 지정은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받으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7페이지 광역 도시계획 의의 꼭 읽어보시고 법적 성격 조문에 다 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번 수립권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수립권자가 중요한데 수립권자는 국장과 시도사와 시장 군수와 수립권자죠. 그 밑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넘어가시고 자 8페이지 수립 절차를 한번 보죠. 광역 도시계획 수립 절차는 기초조사는 필수적이다. 뭔 필수적인가? 기초조사는 필수적이지 이미지가 아니다. 조사나 측량해야 된다. 다만 기초조사할 때는 환경성부터 토지 적성평가 취약성 분석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필수로 개최해서 누구누구 의견 다 드려야 된가?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 다 드려야 된다. 그리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그러면 공청회 개최할 때의 개최 내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른쪽에 정확하게 구체화시켜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개최 장소 일시를 미리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에 일간신문에 미리 공고를 해서 알려준다. 그래 이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 참석할 것이다. 참석해서 그네들이 의견 제시한다. 제시했다면 그걸 반드시 반영해 줄 필요는 없다.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해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반영해 줄 필요는 없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될 때 그 광역 개권이 엄청 넓게 묶여 있을 건데 광역 개권 단위로 한 번 장소 정해서 개최할 수도 있지만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해서 구분 개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를 개최한다면 수립권자가 꼭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 의견을 드려야 하는데 주재할 때는 누가 주재할까? 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그게 나옵니다. 중요해. 수립권자가 야 가서 좀 네가 주재 좀 해라. 그러면 주재는 수립권자가 하는 게 아니고 지명하는 자가 와서 한다. 잘했죠? 자, 그 다음에 이 공청회 개최에 관한 내용 국장이 정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아시고 이 공청회 개최 문제를 밑에 공법에서 하는 것을 종합 정리해놨습니다. 그래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공청회 개최는 필수적입니다.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주민과 관계 전문가에 위해서 공청회 꼭 개최해야 돼요. 근데 도시 군관리 위반할 때는요. 바로 주민 의견을 듣긴 하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것. 도시 군관리 위반하는 절차상에서는 공청회 개최 없습니다. 그냥 도시 군관리 안의 주요 내용을 2개 이상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시켜서 열람기간 내 주민들 개별적으로 의견서 내도록 해서 타당하면 반영해서 주는 것이죠. 공청회에서 없다. 그런데 도시 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시군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나요? 도시 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시군도 있을 수 있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은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 지역은 그 지역에 대한 미래 청산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없지만 그 시군에는 이미 결정나 있는 도시 군관리기 수두룩 합니다. 그런 도시 군관리다요. 그쪽 시장수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서 정비를 해야 돼요. 알겠나요? 몇 년마다요? 5년마다. 그때 우리 법에서는요. 야 도시 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시군의 시장수 너네들은 5년마다 도시 군관리를 정비할 때 정비 찾아봐요. 정비할 때게 그 내용에다가 장기 발전 구상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뭘 집어넣어라? 장기 발전 구상을 집어넣어서 그 건에 대해서만 공청회를 해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 군관리 위반할 때가 아니라 뭐 할 때게요? 정비할 때게. 찾았나요? 뭐 할 때게요? 정비할 때. 그것도 도시 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시군일 때 그래요. 보고 계신가요? 몇 번에 있나요? 3번. 보고 계시죠? 자, 그래 도시 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시군의 시장수에게만 그 의무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없는 대신 도시 군관리를 정비할 때게 그 장기 발전 구상을 꼭 포함시켜 가지고 그 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해가지고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광역
그 단계별 집행계 있잖아요. 단계별 집행계를 수립할 때는 절차가 간단 명료합니다.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걸치고 시민을 걸치고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걸치고 수립하고 공감이 끝나는 거예요. 공청회 개최 주민 의견 청취 없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저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상 공청회 개최 규정이 나옵니다. 관계 서류를 바로 공람시키고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 듣게 되는데, 이때 지정하려는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공람 기간 끝난 후에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 듣도록 되어 있을까요? 그쵸? 100만 이걸 받으세요. 자, 공청회는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 좀 보고 좀 쉬었다겠는데, 의견 청취. 의견은 누구 의견 청취하는가? 시도의회하고 시군회다. 그리고 시장수 의견 청취 들어가면 며칠 의견 제시하는가? 30일. 수립권자 국장, 시도사, 시정수가 있고 기준은 누가 다 정합니까? 국장. 이때 승인 신청을 보십시오.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행위 때문에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되는가? 국장.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 수립행위 때문에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되는가? 도의사. 이 중요하죠. 몇 년에 승인 신청해야 됩니까? 3년. 이때 승인 신청을 받았던 국장과 도의사는 협심해서 승인해 주죠. 협의하고 심의. 협의 요청에 들어가면 국장은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도의사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합니다. 그 다음에 심의는 국장은 중앙도시내, 도의사는 지방도 심의를 거치죠. 그래서 승인합니다. 만약 지네들이 수립했다면 지네들은 확정하죠. 그리고 나서 송부해 줍니다. 송받았던 시도사, 시정수가 공가고 열람시킨데, 열람은 며칠 이상 하면 됩니까? 30일. 그리고 이 광역 도식을 시도사, 시장수와 공동 수립할 때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지정권자한테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조정 신청은 단독 공동으로 다 됩니다. 이때 단독으로 조정이 들어가면 일정 기한을 정해놓고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요. 그 기간 내에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바로 국장은 중앙도시의 심의를 꼭 거쳐서, 도의사는 지방도시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해주고 조정 결과가 나면 그걸 반영해서 수립을 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좀 봐두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10회를 보겠습니다.